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벼르고 벼렀던 하우스에 관해서, 자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9시 시간, 여기가 9시 시간이죠. 여기서부터 애스트롤로지 차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한 자리가 파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파이 하나당 30도 각도예요. 제가 픽스드 사인하고 카디널 사인 15도 각도, 45도 각도 얘기하는 게 여기서 15도 각도가 되는 것이, 여기서 15도 각도가 되는 것이니까 캔서 자리가 카디널 사인이기 때문에 45도 각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여기 자리를 커습스라 그래요. 커습이라 그래요. 커습. 그래서 counter clockwise, 그러니까 이거는 clockwise라 그러죠. 시간이 돌아가는 방향, 반대 방향은 counter clockwise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날 때 어떤 자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soul's journey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영혼의 여정이죠. 여행을 하고 여정이라고 이제 해설을 해요, 제가. 그런데 첫 번째 집서부터 여섯 번째 집, 그러니까 에리스,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림이 중국에서 이걸 제가 샀어요. 여기 미국에 이렇게 나온 게 별로 없어서 너무 비싸고 이래서. 그런데 또 그림도 틀려요. 그것도 중국에서 다 오는 거라서 그것도 그림이 틀려요. 산 양자리 얘가 여기 와야 돼요. 산양자리가 속하는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집이에요. 에리스. 그 다음에 황소가 여기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리스, 토러스, 제미나이는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미나이, 캔서, 리오 사자자리, 리오가 여기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버고. 여섯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사인은 personal houses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여섯 번째 자리는 personal houses, 개인적인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리는 우리의 나의 사적인 영역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의 사적인 영역을 영향을 끼치는 집이에요. 그래서 individuality, 개인적인, 또는 our daily environments, 나의 하루하루 지나가는 어떤 환경, 또는 나의 형제 자매, 또는 나의 부모, 그리고 나를 어떻게 형성을 해가는가 하는 그것을 뜻하는 자리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personal house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행성이 쫙 여기에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느낄 때 이 사람은 사회로 나가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퍼스널 하우스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하고만 몰려다니고 그냥 동네도 떠나지 못하고 그냥 몰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몰려있으면 또 다 해외로 나간다든지, 또는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정신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른 사회와 어울리게 되는 좀 그런 것이 되겠죠. 일곱 번째부터 12번째 집은 영어로 다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지를 모르겠어요. interpersonal houses라 그래요. 여기가 personal houses라면 저기는 interpersonal houses예요. 그건 뭐냐? 우리와의 대인 관계, 그러니까 relationships,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하는 어떤 ventures, joint ventures, 그리고 여행 또는 career, 직업, 그리고 사회, spirituality, society, 이걸 다 뜻하는, 또는 우리의 나중에 중년을 지나는
그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제가 굉장한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후반이에요. 그런 것도 뜻하는 자리가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번째부터 12번째 자리에 내 행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 직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든지 여행에 관심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내 과거를 다 뒤로 두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만난 친구들과만 지나게 되는 제 경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저는 어렸을 때의 모든 고향도 떠나고 뭐 우리 집 식구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또 돌아갔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는 돌아갔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도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업 그리고 순간순간 그냥 어릴 때 친구들은 연락이 뭐 한두 명? 나머지들은 연락이 없어요. 그냥 다 저는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12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게요. 산 양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 여기 자리가 호라이즌, 여기가 상승 자리라고 해요. 행성이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행성이 나의 상승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자리가. 그래서 나의 상승 자리는 rising sign 혹은 ascending sign이라고도 해요. descending sign도 있겠죠. ascending sign의 반대쪽에 있는 meridian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인이 descendant sig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루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rising sign.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지구예요. 하늘을 바라봤을 때 달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문이 쌍둥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문 사인은. 태양은 황소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내 태양 자리가 황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지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리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상승 자리가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 개가 다 내 사인이에요. 처음에 제가 점성하기 읽을 때 너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물어보고 제가 지쳐서 나중에 설명을 안 해버렸어요.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분들은 할 것이고 못하는 분들은 또 저게 뭔 소리야? 또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요. 내가 딱 이렇게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행성들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행성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 탄생 차트는 내가 태어나는 그 응애하는 그 순간에 딱 멈춰요. 그게 내 탄생 차트예요. 트랜시팅 차트는 자꾸 움직이죠. 변해요. 왜냐하면 행성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birth 차트는 태어나는 응애하는 그 순간 사진을 찰칵하고 찍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 순간에 태양은 어디에 있었고 태양은 어느 사인에 들어가 있었고 달은 어디에 있었고 상승 자리는 어느 사인에 들어가 있었고 이거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행성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플루로 리턴을 얘기하는 것도 미국의 constitutional chart, 헌법이 제정되던 그 시간에 사진을 찰칵 찍었다고 쳐요. 행성들의 위치를 딱 찍어요. 그러면 그게 미국의 탄생 차트가 돼요. 그런데 246년 뒤에 명왕성이 돌아온 거예요. 명왕성이 옛날에 사진 찰칵 찍었던 그 자리에 명왕성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플루로 리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플루로 리턴이죠. 우리는 아니에요. US 플루로 리턴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하시려고 제가 오늘 마음을 잡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냥자리를 여기다가 드리고 나눠서 이제 사인 몇 개를 한꺼번에 읽으려면 너무 길어요. 산양자리는 에리스라 그래요. A-R-I-E-S.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자리가 행성을 여는, 계절을 여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카디널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디널 사인이면서 파이어 사인이기도 해. 엘레먼은 파이어예요. 불이에요. 불. 퀄리티는 카디널이에요. 심벌은 램. 산, 양. 이거예요. 이거. 산양과 염소는 다르죠. 염소는 뿔이 이렇게 돼 있고 산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 달라요. 그리고 산양과 염소는 다르죠. 전혀 다르고 동물이. 그리고 산 양자리의 뜻은 넘버 원이에요.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는 사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최고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산양자리 특징이 산양자리가 달이 들어가 있었던, 태양이 들어가 있었던, 라이징 사인이 들어가 있었던 상관이 없어요. 다 나의 사인들이라 그랬죠. 특히 선 사인은 더 강해지겠죠. 이 사람들은 뭐든지 리드를 하려고 해요. 특징이.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자기가 스팟라이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렇진 않죠, 물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자고 많이 인스파이어 하는 성격이에요. 산양자리가.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사인들이 그거를 컴펜세이트 해주면은 조금 참을성이 없는 게 좀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뭐 마스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이제 막 참을성이 더 없겠죠. 그리고 주먹질 하려고 이러고. 그리고 바시,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착하게 생긴 사람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때 굉장히 그냥 막 바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굉장히 얻고 싶어 하는 사인도 역시 산양자리예요. 만약에 아기 때 관심을 받지 않으면 막 울고 엄마한테 막 빽빽 울어대고 이제 아기가 이러겠죠. 산양자리는 여기를 담당하는 자리가 화성이에요. 화성이고 전쟁 에너지예요. 길게 들어가지 않아요. 간단간단하게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머리예요. 머리이고 얼굴이에요. 얼굴과 머리를 뜻하는 게 산양자리예요. 몸의 신체에서. 그리고 에너제틱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bold, 강력하고 또 충실하고 그리고 heroic, 영웅적이고 또 만약에 좋은 날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나쁜 날에는 막 의시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고 즉흥적이고 사람을 밀어붙이는 아주 바시하다 그러죠. 그리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reckless,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뭔가 일을 밀어붙이고 이러는 성격이에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경쟁하는 걸 좋아해요. 스포츠를 좋아한다든지 또 로드 트립스,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스포츠 경기도 좋아하고 이 스포츠카 경기 같은 거 그리고 갬블링 같은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장난감을 절대로 남과 나누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친구라든지 자기의 아는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과 잘 안 나눠요. 이 사람들은. 저는 제가 아는 친구들 있으면 다 소개시켜줘요. 다 소개시켜줘요. 서로 만나, 야야 만나봐. 그래야 나는 내가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 안 시켜줘요. 거의.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노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누군가가 거절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소원이 있다면 나는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그게 비밀스러운 소원이에요. 자기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를 시작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걸 하고, 그리고 시작, 항상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냥자리의 특성이에요. 훨씬 많은데 기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사냥자리와 12자리의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사인에서는 황소자리, 그리고 다른 사인 두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